오늘의 사건 대한민국, 오늘은 소년범과 제사회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소년 시절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20년 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면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12월 6일 배우 조진웅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30년 전인 1994년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은퇴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범의 제사회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해 주로 정의로운 형사나 독립운동가 역할을 맡아왔던 조진웅은 2025년 8월 광복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할 정도로 애국적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12월 5일 디스패치는 그가 1994년 고등학교 시절 절도와 강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었던 사실을 보도하면서 21년간 숨겨져 있던 과거가 드러났고 성인이 된 후에도 2003년 폭행, 2004년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알려지면서 불과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소년법이란 제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2조는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은 전과가 아니라 교정을 통해 재사회화하는 교육이고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소년법 제7조는 관계기관이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기록의 조회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조진웅이 21년간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건 소년법이 정하는 법적인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지를 봤을 땐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조진웅이 소년원 처분 후 20년 넘게 범죄 없이 살아왔다면 이건 소년법의 목적대로 교화가 성공한 사례 아닐까요? 서울대 한인섭 명예교수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이미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소년법의 취지라고 했고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을 대한민국의 장발장으로 비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회복과 재기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가차없이 난도질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라며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는데 19년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던 장발장처럼 조진웅도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를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딜레마는 더 복잡한데요. 교화가 성공했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김재련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전개에 피해자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의 가해자가 공인이라면 그가 정의의 투사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디스패치에 따르면 조진웅에 대한 제보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이후 쏟아졌고 제보자들은 조진웅이 열혈 형사, 열혈 독립운동가 등을 연기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왔지만 이러한 위선이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왔다고 했다는 거죠. 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을 맡아 범죄 피해자 지원 캠페인에도 참여했는데 24시간 추운 겨울 속에서 살고 있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가 정작 자신도 과거 범죄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TV를 켤 때마다 가해자의 얼굴을 봐야 했던 거고 특히 그가 정의로운 역할을 할 때마다 그 괴리감은 더욱 컸을 거라는 건데 법은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TV를 켤 때마다 가해자를 봐야 하는 고통이 주어진 셈입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더 근본적인데요. 30년 전에 봉인된 소년범 기록을 지금 파헤치는 게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고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한 법학 전문가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은 그들의 내란 및 학살이라는 과거를 근거로 비판할 수 없나라며 국민은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은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는데 이 두 의견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명백히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흥미로운 건 조진웅에게 2014년 폭행을 당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허철 씨가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공개하면서도 오늘 그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됐는데 처음으로 그랬었구나 하며 용서의 마음이 올라왔다며 조진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화가 치솟는다. 은퇴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라고 적었고 부디 다시 연기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는데 피해자조차 용서했는데 사회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몇 가지 답 없는 질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첫째, 소년범이 법적 처벌을 받고 20년 이상 범죄 없이 살았다면 그건 교화 성공인가 아니면 평생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교화가 성공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TV에서 가해자를 봐야 하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셋째, 30년 전 봉인된 소년범 기록을 파헤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인가 아니면 소년법 취지를 위반한 위법 행위인가? 조진웅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제사회화를 믿는가?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30년 전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고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일이었던 건데 소년법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두 번째 기회가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가해자의 얼굴을 TV에서 봐야 하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점, 교화가 성공했다는 것과 공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조진웅은 은퇴를 선택했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소년범과 제사회화, 피해자와 가해자, 처벌과 교화, 공익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소년법, 미성년자 처벌 논란 등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도 흐릿해진 소년범과 제사회와의 딜레마.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